안녕하십니까. 한국상담진흥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주대학교 김인규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상담인력 양성의 현황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자료집의 원고를 읽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담 인력의 양성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상담 교육 과정을 통한 양성이라는 것과 각종 상담 자격 과정을 통한 양성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상담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이 아니라 2022년 8월 현재 대학 알림이에 등록된 상담학과 혹은 상담 전공은 아래 표 1에서와 같이 대학교 143개, 전문대학 60개, 대학원 336개로 총 539개에 이릅니다. 근데 이 표는 학과명에 상담이 들어간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상담교육학과 혹은 상담심리학과, 상담복지학과 등의 상담자가 들어간 학과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듯이 그냥 교육학과 혹은 심리학과, 그냥 사회복지학과 등에서도 세부 전공으로 상담 전공이 있어서 상담자가 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합친다면 상당수의 학과에서 상담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학과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표준화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졸업자들이 과연 어떤 정도의 상담 역량을 가지고서 졸업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제시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담 자격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자격과정은 크게 국가 자격과 민간 자격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담 분야 국가 자격으로는 전문 상담교사, 청소년 상담사, 직업 상담사, 성폭력 상담원, 가정폭력 상담원, 장애인 재활 상담사 등이 있습니다. 물론 임상심사도 연관되는 자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상담자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뺐습니다. 이 자격들은 학교 상담이나 청소년 상담, 직업 상담 등의 분야에서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자격마다 양성 과정이나 자격 검정이나 연수 등에서 실무 역량, 상담 실무 역량 훈련 그리고 또는 검정 과정에서의 부족 등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 있고 상담 실무 역량 함양을 위한 자격제도 개선 연구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일부 개선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상담 분야 민간 자격은 수치를 측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3,500여 정도의 민간 자격이 난립하고 있고 이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여러 언론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일부 자격은 엄격한 수련과 검정 과정을 거쳐서 높은 수준의 상담 인력을 양성하고 있지만 많은 민간 자격은 낮은 수준의 교육이나 수련 그리고 허술한 자격 관리로 인해서 전문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상담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아까 김인수 회장님 발표에서 있었듯이 정부의 제2차 정신건강 종합대책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가 되었고 현재 상담법 발의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에 등록된 상담 분야 민간 자격 4천여 개 정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분석했을 때 이렇게 많은 자격이 등록되어 있지만 그 시스템 속에서 자격자를 배출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자격은 700개 정도였었고 그중에서 비교적 규모 있게 자격을 이제 발급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파악한 기준으로서 누적 실적이 500명 이상이거나 연평균 100여 명 이상을 자격 배출을 하고 있는 곳은 한 130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자격 관리를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약 70여 개 정도였었는데 그것을 분석한 결과 별도의 검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관의 교육과정 이수만으로도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 14개 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저희가 철저하게 그 민간 자격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4,000개 혹은 3,000개 정도의 자격들 중에서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100여 개를 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연구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상담 인력은 어떻게 양성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상담 전문가 양성의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는 상담교육 인준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국가 자격이나 민간 자격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의 상담 전공 교육 과정이 일정한 기준과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학위 과정으로서의 상담 교육 과정의 내용과 체계를 표준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상담 교육 인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표 2에 있는 것은 제가 연구재단의 연구 프로젝트로서 3년간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구성해 본 것이고, 이것은 이제 미국의 K크랩이라고 하는 상담교육 인준 체제를 모델 삼아서 한국화해 본 것입니다. 즉 여러 교육과 관련된 여러 영역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서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교육 과정에서 전문적인 상담자를 양성한다라고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것은 의료나 간호나 또 여러 학문 영역에서 고등 학문 영역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를 기반으로 상담 자격을 설계하고 이에 따라서 상담 교육과 수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심리상담, 청소년상담복지, 직업상담 영역에서 NCS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이외에는 NCS를 기반으로 설계, 운영되는 자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즉 청소년 상담사라는 자격이 국가 자격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 그 자격도 청소년 상담복지라는 NCS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가 자격이나 민간 자격의 내용이나 수준, 검증된 관리 체계를 이미 국가 표준으로 만들어진 NCS를 기반으로 설계, 운영한다면 상담 자격과 상담사 양성의 체계화, 전문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저희가 토론하고 있는 상담 법제화를 통해서 상담 인력 양성체계 법적 강제력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가 관리하는 상담 인력을 정의하고 상담 서비스 전달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부 국가 자격을 제외하고는 민간에게 맡겨두었던 상담 서비스 영역을 국가가 공적 영역으로 관리함으로써 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의 상담 인력 양성 제도가 법적 체제 안에서 강제력을 갖게 되고, 이렇게 양성된 상담 인력이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 전달 체계가 제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